지난주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가 백인 우월주의자와 네오나치 추종자로 알려지면서 인종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도 포함됐습니다. 30대 한인 부부와 둘째 아들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첫째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차량이 텍사스주의 이민자 보호소를 향해 돌진해 보행자 18명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가운데 이들 중 대부분은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항공사들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 문제에 대해 승객들을 위한 추가 보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게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일가족 3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와 네오나치 추종자로 알려지면서 인종에 따른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기 난사가 발생한 텍사스주 앨런 아울렛은 하루 종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It was the most terrifying moment of my life. When is it going to stop, right? And I need to expose him to this because, I don't want to shield my children from what's happening in this world every single day. So we put flowers, we said a prayer, but it's not enough. We need legislation to change our gun laws, especially in Texas. 8명의 희생자 가운데엔 한인 일가족을 비롯한 어린이 3명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Jen saw a little boy about 4 or 5. He just kept saying my mother's hurt over and over and over. I told him everything was fine, that help was on the way. I checked him for no wounds, but he was caked with blood from head to toe.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총격범은 33세 남성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과거 보안회사에서 일하면서 총기 관련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 당시 범인의 옷에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의 SNS 계정에서도 수백 개에 달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에 관한 게시물이 발견되면서 이번 사건이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따른 증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범인이 과거 미 육군에서 복무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조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주지사의 총기 규제 논란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은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The first step to leading to some type of resolution here,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response needed from the state of Texas, is to know exactly why and how this happened. Heard from this governor about mental illness and evil and everything else, and you need to know, and everybody in Texas needs to know, that's all bullshit. Every time something happens, it's something else, and he's got a solution for this that's not related to the common denominator, which is guns. 현재 수사당국은 범인이 러시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수의 총기 관련 이미지와 극우주의, 그리고 여성과 사회를 비난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포착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주 총기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 3명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 부부와 3살인 둘째 아들이 숨졌고 6살 첫째 아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한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변을 당한 한인 가족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총격으로 한인 일가족 3명이 숨지면서 한인 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은 평소 한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쇼핑몰에서 그 쇼핑몰은 주로 한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한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쇼핑몰에서 이게 총격 사건이 나타나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한국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가서 쇼핑하던 중인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 일 같죠, 아무래도. 희생된 한인의 신원은 38살 조규성 씨와 36살 강신영 씨, 그리고 3살 된 둘째 아들로 확인됐고 6살 첫째 아들은 어깨에 총상을 입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현재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조 씨는 1990년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일을 해오면서 평소 교회를 다니며 봉사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남편분은 변호사시고 이제 부인분은 이제 치과 의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날 그분들이 달라스 온 지가 2018년 정도에 오셔서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목사님은 이제 각 교인들한테 이제 그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애도하는 이제 그런 그 글을 보내셨죠. 이들은 첫째 아들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주말에 아울렛에 갔다 참변을 당했는데 증언에 따르면 총격 당시 강 씨가 아이를 감싸 안는 덕에 첫째 아들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 상태는 아마 중환자에 있어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목사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아마 병원까지 방문했던 것 같아요. 댈러스 한인회는 숨진 한인 가족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가족의 사연이 공개되자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한인들도 많이 찾는 LA의 대형 쇼핑몰에서 대낮에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에 위치한 더 그로브몰에서 어제 오후 3시쯤 쇼핑몰 한복판에서 8명 이상의 남학생들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등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구타 과정에서 한 남학생은 옷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몸싸움이 이어졌고 주변 쇼핑객들은 경찰을 찾는 등 소리 지르며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최대 10명의 흑인 남학생들이 싸움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A radio call was generated around 3 o'clock for officers to respond to the theaters located at the Grove. There were 8 to 10 males fighting in front of the theaters. Nobody was arrested. It was mutual combat. 한편 학생들의 싸움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학생들을 인계하고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한 차량이 이민자 보호소를 향해 돌진해 보행자 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운스빌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30분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비영리 노숙자 쉼터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한 차량이 수십 명의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25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연석에 앉아 있었고 신호등을 무시한 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진해오던 SUV 레인지로버 차량이 앉아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전복된 이후에도 200피트가량을 더 이동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8명이 숨지고 1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전부 남성으로 대부분 베네수엘라 시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는 브라운스빌 지역 주민으로 과거 11건의 전과 이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8건의 과실치사 혐의, 10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총 360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rough the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 SUV ran a red light, lost control, flipped on its side, and struck a total of 18 individuals. Investigation also revealed that the driver of the vehicle, later identified as George Alvarez, November 9th, 1988, had attempted to flee the scene after impact
but was held down by several individuals on scene. They're always crossing the street, and there's a lot of them always on that street. Oh, it's horrible. I feel horrible, devastating. I mean, innocent lives taken.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하고 있어 사고 또한 고의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충돌 직전 이민자들을 향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갔다는 등 조롱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멕시코 국경에 위치한 브라운스빌은 지난 몇 주 동안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수천 명이 유입돼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브라운스빌의 인구의 95%는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내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윌셔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차량들은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파손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morning, like around 5:30, there was an accident here in the corner of Wilshire Western, and then there was 3 cars involved. There was a blue and a car, a white Honda Civic, another gray car, I think. It sounded like a large truck had gone by that maybe some items had shifted on it. So I looked up, and all I saw from where I'm standing, because there's a sign blocking me, was a smaller car was actually flipping over and over on top of the sidewalk. 지난해 LA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9명으로 2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한인타운은 두 번째로 난폭 운전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단순 난폭 운전을 넘어서 뺑소니 사고나 총기가 연루된 경우도 늘고 있어 한인들의 불안과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고 또 소리도 많이 듣고 낮에 그러니까는 힐앤런이 많잖아요. 스피드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네, 막 빨간불에 지나가고. 앞서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쯤 한인타운 일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인근에서는 한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국이 이용객들을 위한 환불 이외에도 별도의 추가 보상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열린 백악관 연설에서 항공편 취소와 지연에 대해 단순 환불이 아닌 현금 지불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항공사는 항공권 비용 환불과 별개로 호텔, 항공편 재예약 비용, 현금 마일리지 등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rlines need to accept their fundamental responsibility to better serve passengers. But I know how frustrated many of you are with the service you get from your U.S. airlines. I get it. That's why our top priority has been to get American air travelers a better deal. 현재 교통국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편 취소나 지연에 대해 현금 보상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항공사들은 정부가 보상을 명령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모든 항공편이 정시에 출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안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 경우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한국 국회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현행 국적법에서 복수 국적자의 경우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를 제외한 남성들은 17년 이상 외국에서 주된 생활을 할 경우 국적 선택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새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제한해 한인 2세들이 미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국적법 개정안 추진으로 한인들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인종 가운데 아시안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적 추적 연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6세 이상 남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종별 소속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시아계 응답자의 22%만이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백인 응답자의 57%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흑인과 라틴계의 경우는 각각 25%와 24%로 이 가운데 아시아계 응답자가 소속감이 제일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우대받는 인종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1%가 백인이라고 답했고 흑인 13%, 라틴계 9%, 아시아계 8%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아시안 혐오 범죄와 중국 정부의 미국 염탐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인종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분쯤 말리부에서 남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원의 깊이는 3.7마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은 산타모니카와 LA 일부 지역 그리고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도 흔들림이 보고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해안가에서부터 샌퍼난도 밸리까지 감지됐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며 한일 두 정상을 추켜 세웠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new chapter and a new beginning for our alliance partners and an example of real leadership.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변경된 것은 없다면서도 3자 간 협력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 미국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세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of course welcome increased collaboration between our partners in the ROK and our partners in Japan, as well as increased collaboration trilaterally as well. 중국은 일본의 워싱턴 선언 참여 가능성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답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미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말 개최를 목표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 부품을 제공했다는 건데 중국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국 기업은 최소 7곳.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군에 무기 부품을 공급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며 핵심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본토 기업 2곳과 홍콩 기업 5곳으로 일부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직접 무기를 공급한 증거는 없다고 해온 유럽연합이 입장을 바꾸어
처음으로 중러 관계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중국 외에 이란과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기업 등도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외교적 압력이 통하지 않는 나라엔 특정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 확대와 함께 대러시아 제재의 빈틈을 최대한 막아 효과를 높인다는 게 유럽연합의 구상입니다. 오는 10일쯤 제재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가 승인하면 제재안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러 협력을 이유로 한 불법 제재로 규정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엄재인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과 밀반입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이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군 주도 아래 미국과 일본도 함께하는 훈련인데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홍희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보트가 화물선 옆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어 한국과 미국, 호주 특수부대원들이 가상의 적을 제압하며 선박을 점거합니다. 배 안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운반과 밀반입을 막는 해상 차단 훈련. 이 훈련을 한미일 3국이 이달 말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실시합니다.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해양 차단 훈련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협의체, 이른바 PSI 참여국들의 연례적 훈련이지만 최근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달 G7 회의에 맞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3국 협의체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간에도 아직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미일 3국 협의체는 구상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핵 논의 자체를 공식적으로 끌고 오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해요. 저희가 결정한 대로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국과 일본이 이른바 초계기 사건을 두고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임시 봉합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을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곧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가장 먼저 속도가 난 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로 현장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우리 정부와 산하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8명 정도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구체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리스트를 다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본 측과 확인해야 될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시찰단 방문에서 과학적 검증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찰단이 뭡니까? 조사도 아니고 시찰? 그러면은 일본 도쿄전력에서 원하는 군간만 가서 볼 것이 뻔합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달 25일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올해 여름부터 정화한 오염수를 이 터널을 이용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공천 녹취 파문과 잇따른 설화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내일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는데 정치적 해법이 나오면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소명을 듣고 5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몇 가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틀 더 시간을 갖고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내용에 대해 참고 서류나 진술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해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그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는 건지. 만약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스스로 물러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에 대해선 완강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의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고. 윤리위에서는 제주 4.3 사건 왜곡 폄하 등 두 최고위원의 이딴 설화가 도마에 올랐는데 특히 태 최고위원의 이른바 공천 녹취 파문을 두고 긴 시간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윤리위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에 대해 태 의원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태 의원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추가 사실 확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여론의 비판이 거셀 걸로 보이고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셀 걸로 보여 윤리위 징계 수위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강도들이 고가의 시계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도쿄 긴자 한복판에서 어제 오후 6시쯤 3인조 강도들이 고급 시계점에 침입해 우리 돈 1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들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들의 범죄 행각은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범인들은 상점에 있던 점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진열대를 부순 뒤 100여 개의 고급 브랜드 시계를 훔쳤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해 범행 1시간여 만에 공범을 포함한 남성 4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브라질 전통 격투기인 주짓수 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경기 모습이 공개되면서 판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제압당한 저커버그가 바닥에 깔린 채 방어하고 있는 상황. 저커버그가 기권을 의미하는 행동이죠. 매트를 2번 치는 탭아웃을 하자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상대 남성이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공격에서 풀려난 저커버그는 자신은 기권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기권패 판정은 번복됐습니다. 이후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한 저커버그, 탈락을 면한 뒤엔 결승까지 진출했고 기어코 메달을 목에 거는 데 성공했지만 심판의 판정 번복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프랑스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감염자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IV 감염이 더는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HIV에 감염돼도 입대를 허용하는 법령을 곧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변화는 경찰을 총괄하는 내무부 장관의 제안 덕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프랑스에선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을 채용할 때 HIV 감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을 없앤 바 있습니다. 최근의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에게서는 HIV가 검출되지 않고 HIV도 전파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합니다. 이어 굉음과 함께 다리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먼지를 뿜어내는데요. 독일 서부 지역의 한 계곡을 잇는 길이 453m의 다리입니다. 지난 1968년 세워졌는데 붕괴 위험 때문에 1년 넘게 폐쇄되어 있다가 이번에 폭파 철거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ow,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yu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몬법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얘기를 나눌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차에 문제가 있어갖고 딜러십을 가요. 그러면 딜러십 가서 많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으로 뭐가 넘버원으로 고통을 받으냐면은 딜러십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딜러십에서 전화해서 와는 소리가 차에 문제가 없다. 내가 그 문제를 발견을 못했다. 아니면 우리가 차에 테스팅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안 떠오른다. Cannot verify complaint로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빨리 최소한 차를 다시 픽업하신 다음에 그런 발생이 나올 때 곧바로 비디오를 찍든지 아디오를 찍든지 사진을 찍는 거가 최고의 문제, 최고로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차를 딜러십에 가서는 고칠 때는 차를 리뷰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맥시멈 많으면 15분 아니면은 뭐 1시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차를 에브리데이 운전하고 아침에도 운전하고 저녁에도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거기 가서 테스팅할 때는 그 조그마한 시간에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될 때 꼭 사진 찍어서 딜러십에 다시 가면은 최고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차에 문제가 있었고 딜러십에 갔다. 가서 얘기하는 게 차에서 갑자기 기름이 흘려요, 선생님. 아니면은 잠깐만 오일 라이트가 들어와요. 아니면 엔진 라이트가 들어와요. 할 때 딜러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떨 때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오일 체인지를 꼭 하셨습니까? 3,000, 5,000마일마다 하셨습니까? 그 기록 갖고 오세요.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또 1,000마일 운전하고 다시 또 오세요. 합니다. 이는 거는 차 회사가 우리한테 하면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가 바로 hidden obstacle라는 말을 쓰는 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manufacturer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비자를 도와주고 차를 고쳐야 되는 입장에서 차의 문제를 봐야 되지만 손님이 차에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오일 체인지 다른 데서 한 거 갖고 오세요 하는 경우에는 이 손님의 도와주려고 하는 것보다 손님의 문제다. 손님이 다른 데서 한 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아니면은 워런티로 포함이 안 되니까 돈을 받고 우리가 고칠 거다 하는 상황을 hidden obstacle를 만드는 힘든 상황을 만드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를 체험할 때는 빨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셔갖고 이거를 올바로 쓰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딜러십에 들어갔다. 그런데 딜러십이 워런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트랜스미션 고치기 위해서는 7,000불 돈 냈어요. 아니면 배터리를 고치기 위해서 5,000불 내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는 문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사자마자 문제가 발생이 될 때 곧바로 들어가고 그 기록이 있다면은 5년 후에 트랜스미션 문제가 있어도 그거를 무료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무료로 고칠 수도 있고 차값의 3배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레몬법의 좋은 효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만약에 딜러에서 힘든 문제를 만들었어도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분들 변호사를 찾으셔가지고 레몬법으로 해당을 받는 거가 최고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고가의 수입차에 흠집을 낸 아이를 용서해준 차주가 되레 자기 자녀를 혼냈다며 찾아온 아이 엄마의 태도에 결국 정식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를 긁었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잘 타지 않는 차를 유료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글쓴이는 관리 직원에게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쌀이 빗자루 같은 걸로 차를 긁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량 도장이 벗겨진 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좀 혼내고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시간 뒤 이번엔 아이 엄마가 관리 직원을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했고 현장을 찾은 글쓴이에게도 차 흠집 난 건 수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왜 귀한 자기 자식을 혼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자신의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차량 출고 가격만 2억 원, 수리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였을까 글쓴이는 아이 아빠로부터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다며 그냥 봐주면 안 되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문제로 비화한 만큼 글쓴이는 경찰에도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 엄마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만들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 이른바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들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노시니어존이라는 단어 아래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누리꾼은 한적한 주택가에 딱히 앉을 곳도 마땅찮은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면서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봐 무섭다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인은 안 늙냐, 차별의 정당한 사유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일부는 가게 사정이나 사장 말도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철제물이 날아와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피해 운전자가 철제물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악이 안 돼 이 피해 보상에 애를 먹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옆을 달리는 차량. 벼랑간 정면에서 무언가 날아들더니 차량 앞유리를 강타합니다. 아찔한 사고에도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철제물은 어디서 날아온 걸까요? 맞은편을 지나던 회색 승합차가 밟으면서 쇠 조각이 튀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른 차선에서 날아온 것 같은 애매한 상황. 아니면 아파트 공사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하물일까요? 운전자는 철제물이 어디서 날아온 건지 파악이 안 돼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경찰서와 보험회사는 아파트 측이 낙하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누리꾼들은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졌든 공사장에서 철제물이 날아왔든 당하는 운전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면서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은 사고인 만큼 반드시 원인이 규명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은 돼지 저금통과 과자, 옷, 그리고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부산 덕천지구대 앞에 누군가 몰래 두고 간 것들인데요. 알고 보니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남기고 간 선물이었습니다. 편지엔 자신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새 아이 아빠라며 매일 폐지를 팔아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돼지 저금통에는 4만 9천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기부자는 과자와 현금이 얼마 안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래도 어린이날 어려운 가정에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귀하고 따뜻한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식이라며 감명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의 한 맘카페가 사진 한 장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공개된 사진은 딱 한 장인데요. 할아버지가 다리 사이에 작은 상자를 놓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자에 앉아있는 건 다름 아닌 어린아이. 작은 손으로 상자를 꼭 움켜잡은 게 위태로워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보면 오토바이 속도도 느리지 않았던 걸로 보이죠. 그런데도 헬멧 같은 보호장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누군가 만나면 너무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누리꾼들도 아이가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강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노란 봉지를 꺼내 올립니다. 그런데 꿈틀꿈틀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봉지를 묶은 철사를 풀어내자 물에 잔뜩 젖은 검은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고양이, 숨도 쉬지 못한 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행히 고양이는 구조됐지만 끔찍한 일을 벌인 고양이 주인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숨도 못 쉬게 물봉하고 구조도 못하게 강가에 버린 건 인면수심 그 자체라며 분노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분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가 바뀌었어도 무리하게 빨리 건너지 말고 반드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보행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